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딸 인생 귀하면 남의 집안 딸의 인생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직 자기 딸이 아니만 생각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조건 들이밀면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랐던 남친과 남친 식구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방송에라도 나가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상 털리고 욕 잔뜩 먹기를 바랐었는데 방송에 나가기가 좀 부끄러워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남친과는 3년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 저는 남친의 조카와 자주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제 친조카들과 일부러 놀기 위해 휴가를 쓰던 저였던지라 남친의 조카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제게는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함께 놀러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남친도 자신의 조카를 매우 좋아했었는데 그 밑바탕엔 자기 누나가 조카한테 좀 심드렁하니까 대신 자기가 조카한테 좀 잘해야지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남친의 누나는 그냥 언니라고 할게요. 그 언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항상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돈 잘 벌고 성실한 남편 만나서 팔자 좋게 브런치를 즐기고 운동을 즐기고 피부과에 가서 관리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그런 모습 부럽긴 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한테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친조카들과 놀 때와 남친의 조카와 놀아줄 때 엄마들의 반응이 너무 달랐었거든요. 우선 저희 친조카들을 어디 한번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은 제가 새언니에게 농담조로 어디 이사 가는 것이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었어요. 여벌 옷부터 시작해서 물티슈, 애들 물, 장난감, 간식, 그리고 소변을 볼 수 있는 통까지. 친조카들과 어디 한번 가려면 트렁크가 가득 찰 정도로 짐이 한가득이었고 그리고 1시간 단위로 전화가 오긴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저 힘들지 않느냐 이 물음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엔 조카들의 안부였죠. 오늘 놀러 간다 해서 애들이 들떠 보내기는 했는데 사실 어제 저녁부터 코가 좀 맹맹했다. 바람막에 넣어뒀는데 입혔느냐. 밥 먹고 돌아올 때 약을 먹이면 아마 잘 것 같다. 약통도 넣었으니 눈금을 쳐놓은 곳까지 시럽을 넣어서 애들을 먹여라 등등. 정말 간섭 아닌 간섭을 하거든요. 애들이 없으니 본인은 오늘 자신의 시간을 가지겠다. 일명 자유부인이 되겠다라고 들떠서는 약속을 잡는 세연이었었는데 정작 몸은 그곳에 있지만 정신은 저와 함께 있는 저는 그게 정상적인 엄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언니는 좀 달랐죠. 어디 간다고 했을 때 아이의 짐이라고는 달랑 아이의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장난감들이 들어있을 뿐이었고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든 말든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없었죠. 너무 유난 떠는 것보다는 데리고 놀러 가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연락 한 번을 안 합니다. 세연이는 궁금해서 혹은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하는 반면 잘 놀겠지 아니면 좀 더 놀고 와라 라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조카를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간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몇 시까지 오겠다라고 하면 엄마들은 그 약속 거의 다 지키거든요. 만일 늦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연락을 줍니다. 자기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이를 봐준 사람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으니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 듯한데 그런데 몇 시까지 도착을 하겠다라고 한 언니가 오질 않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아이를 데려다 주기엔 시간이 촉박한데
그리고 애초에 몇 시까지 아이를 데리러 오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었는데, 그런데 2시간 뒤 제가 있는 곳으로 온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바로 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을 받았다면서 되게 미안하다며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말할 정도면 내가 연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인데, 내게는 이런 방구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남편을 보낸다? 확실히 좀 다른 사람이긴 했습니다. 저 일로 저는 남친의 조카와 놀아주는 것을 중단하긴 했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문득 나를 이용하는 건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혼을 하더라고요. 뭐 그건 부부의 일이니까 그렇다 치겠지만, 웃기게도 아이의 양육권을 그 언니가 가져갔더라고요. 제가 감히 엄마의 역할을 논할 순 없겠지만, 그냥 제가 본 바로는 저희 새언니와 정말 다른 사람이긴 했거든요. 엄마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양육권을 가지고 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테니 아이한테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이 더 좋다 판단을 했나 보다 라고만 여겼었죠. 딱히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어서 남친에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죠. 3년 정도 연애하고 4년 차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얼마 전, 남친은 저와 결혼을 하기를 바랐어요. 남친보다는 남친의 어머니가 좀 서두르는 편이긴 했었는데, 워낙 부침성이 좋은 저는 남친의 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긴 했었습니다. 저도 스스럼 없이 대했고, 남친의 어머니도 저를 스스럼 없이 대하셨고요.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그리고 남친의 어머니에게서도 저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남친 어머니의 프로포즈는 좀 솔깃한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요즘엔 반반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님들에게 도움 청하는 일 거의 없긴 하잖아요. 조금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집부터 시작해서 신혼살림 마련까지, 그리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남친의 집안이 재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이것저것 다 받으면서 모셔갈 만한 인재도 아니거든요. 엄청 평범한 사람인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말만 해라 라고 한다고? 호의도 적당히 해야 하는 거지, 너무 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괜한 의심을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세상에 공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진다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그러다 남친의 어머니 속내를 알게 되죠. 남친의 누나가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는 남친의 어머니가 돌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정이 생기고 만 것이죠.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이제 감 오시죠? 저도 이런 사연 들을 때 설마 저런 일이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어내는 거겠지. 설마 저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100% 완전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저를 앉혀놓고 남친 그리고 남친의 어머니는 이런저런 휘황찬란한 조건들을 제시하며 결혼하길 바랐고, 오직 제게는 한 가지만 원했습니다. 딱 한 가지. 다 해줄게. 말만 해라. 집이라도 팔아서 다 해줄게. 니들이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요즘 몸이 좀 좋질 못해. 아니, 그렇다고 너한테 나를 좀 보살펴 달라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다. 손발 못 쓰는 건 아니니 내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어.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자기야, 내가 말을 안 했었는데 사실 우리 엄마가 조금 아파.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쉽게 피로해하고 그렇거든. 연세도 연세지만 우리 엄마가 마음고생이 많았어서 그런지 지금 이런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너무 다 해주시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그리고 결혼식을 크게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저는 저희 둘이 알아서 저희 힘으로 결혼을 했으면 하거든요. 더군다나 어머니 몸이 좋지 않으시면 몸에만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 저희 결혼을 너무 무리하게 신경을 쓰시는 듯 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남친의 어머니는 제게 갑자기 무언가를 하나 내미셨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 반지. 우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자신의 진정성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게 주는 것이라고 했고, 부담 갖지 말라고. 제가 모든 걸 받으며 결혼을 하는 것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제게 말을 했죠. 아니야, 절대로 부담 갖지 말거라. 다 해줄게. 이 반지 받아. 오늘 너 주려고 가지고 나온 거야. 니들이 결혼을 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만일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걱정을 하고 내가 편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내 몸 하나 건사하며 살기를 바란다면 결혼을 좀 해줘라. 이렇게까지 결혼하기를 바란다고? 도대체 왜? 바로 아이였습니다. 남친과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자신의 딸, 그러니까 그 언니죠. 이혼을 한 그 조카를 키워주기를 바랐던 거였어요. 다 해줄 것이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베풀 생각이니 저보고 그 조카 하나만 책임져 주기를 바랐던 거였습니다.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애를 볼 수가 없어. 애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힘도 딸리고 너는 애 좋아하잖아? 그리고 우리 땡땡이도 너를 좋아하고 우리 딸이 아휴 우리 딸이 말이야. 남친의 엄마는 말을 흐렸는데 지금 그 언니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또한 이혼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에게 아이가 셋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 쪽 집안에선 언니의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는 조건 하에 결혼을 허락했다고. 아이가 붕 떠버린 거예요. 설상가상 남친의 어머니 몸도 안 좋아지고 언니가 결혼을 해버리면 결국엔 아이는 남친 어머니의 몫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끝까지 책임을 질 용기가 없으니 결혼해서 저희 보고, 아니 저보고 그 조카를 맡아 보살피라는 말이었어요. 결혼해라. 어? 다 해줄게. 대신에 우리 땡땡이만 네가 좀 보살펴줘라. 네가 애를 오죽 좋아하니? 만일 너랑 우리 땡땡이랑 만난 적이 없었다면 그리고 네가 아이와 놀아주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었다면 나도 너한테 이런 부탁 안 했을 거다. 너는 잘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믿거든. 그러니 결혼해라. 어? 다 해준다니까. 너는 그냥 네가 좋아하는 애만 보살펴주면 되는 거야. 아, 엄마. 우리 자기 다 알아먹어. 너무 밀어붙이지 마. 우리 자기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우리 자기가 인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애 좋아하니까 좋은 쪽으로 고민할 거야. 그러니 결혼해라, 결혼해라 라고 막 강요는 하지 말라고. 어? 엄마. 아니, 이놈아. 지금 엄마 상황 몰라 그래? 엄마가 얼마나 급하면 이리 말을 하겠어. 엄마 만일 계속 이렇게 살다간 엄마 말 들어주지 않으면 아휴, 몰라. 네 누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인연 끊어버릴 거야.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하는 말이잖아. 엄마는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 남친은 엄마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제게 눈을 찡긋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부탁을 하는 입장이면서 괜히 화를 낸다고 입을 또 삐죽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아이를 아빠한테 보내면 되지 않냐고? 아,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소름. 아이를 아빠 쪽에 보내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답니다. 지금 그쪽에서 매달 아이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그 돈이 좀 상당한가 봐요. 그러니 아빠 쪽엔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아이에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이 모든 상황을 감춰야 하니 제가 적격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저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원래 그 아이를 잘 봐줬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아빠라는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출산료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는데 낳은 아이도 제대로 케어를 못하다니.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아이는 죄가 없어요. 다만 그 둘러싼 어른들의 문제일 뿐. 계속 둘이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안 들어주면 인연을 끊는다는 둥, 마음대로 되는 자식 하나 없다는 둥, 늙어 왜 이리 마음고생을 해야 하냐는 둥,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딱 한마디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그리고 아저씨, 싸울 거면 집에 가서 싸워요. 사람 많은 곳에서 이러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저는 그곳을 나왔어요. 제가 더 들을 이야기도 없었고 그곳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남자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길래 정강이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 미친 새끼야. 내가 병신인 줄 알아? 네 누나 잘 살게끔 하려고 지금 나보고 희생을 하라고 하는 거야? 네 누나 인생에 꽃길 깔아주려고 지금 내 앞길에 똥을 뿌리는 거냐고. 아저씨, 족같은 소리 짓거리지 마시고요.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아저씨도 그렇고 저 아줌마도 그렇고 제정신이세요? 아픈 거 맞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도 아프네. 확 그냥.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가족 사이에 끼는 건 아니지만 오지랖 좀 떨었습니다. 그 아빠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 그대로 해줬고 나는 이제 그 집안이랑 끝이 났지만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관련된 모든 연락수단 차단해 버렸습니다. 양육권 재소송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었는데 그 아빠를 통해 그런 게 있는 줄 알게 되었네요. 엄청 복잡한 거라고 들었는데 그분께는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라 했습니다. 오지랖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어른으로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저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 주말에 그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마도 제가 겪은 일로 인해 아이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 언니라는 사람은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거겠죠. 적어도 저는 그것이 그 언니가 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너무 오지랖퍼인가요? 아이들 문제라면 제가 좀 앞뒤 안 가리는 성향이라서 골치는 아프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뜻을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